네, 어느덧 시간이 10시를 넘어섰습니다. 오전장 전략 지금부터 확실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대표님? 네, 네. 1시간 지났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뭐 아직 뚜렷한 방향성도 없고 그런데 바이오주들이 약진을 하면서 또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일단 이번 주는 그냥 다 아시는 것처럼 주중반에 FOMC 회의를 계속 눈여겨볼 걸로 생각되는데 뭐 솔직히 별 얘기 나올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기조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연준이 가장 신경을 쓰는 거는 아마 지금 5월 달에 물가 지표에 나왔던 것도 잘 보게 되면은 어떤 개별적인 요인들이 아니라 이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항상 저희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이게 진짜 어느 정도 목에 많이 찼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물가 수준은 쉽게 말씀드리면 임금이 같이 올라오면서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러니까 즉 고용이 좋아지면서 이제 우리 좀 잘 살게 됐으니까 좀 씀씀이도 커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서비스업 관련된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올 때가 가장 연준이 물가에 대한 우려를 좀 커지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고용 지표 말고 좀 더 이제 고용 절벽이 나왔다가 돌아가는 흐름들과 함께 한 6월 달, 7월 달 가게 되면 이제 의미 있는 고용의 회복이 나오고 거기다가 시간당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변화가 가파르게 올라올 때 그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8월 달엔 FOMC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9월 정도쯤에 여러 가지 변화가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테이퍼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연준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제 입장이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이번 FOMC 회의에서도 큰 변화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 그동안 한 3, 4개월 조정받았던 대표적인 또 성장주죠. 네. 성장주 테크주들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을 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먼저 바이오주 또 먼저는 네이버 카카오 쪽으로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저희가 잊고 있었던 BBIG죠. 이쪽에 대한 변화가 서서히 좀 가시화되는 분위기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포인트를 여기도 한번 맞춰봐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경기민감주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뭐 다 팔고 글로 가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약간 돈 되는 거 다 하자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바벨 전략이라고 그러죠. 예, 경기민감주도 일단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다가 네. 신규로 현금이 있다고 하게 되면 새롭게 한번 사보자란 쪽은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이런 BBIG 쪽과 관련된 종목들을 찾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인데 이러다가 계좌가 또 백화점처럼 됩니다. 두 개 다 걸쳤다가는.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전략을 이럴 때는 좀 명쾌하게 세우셔야 되는 게 아마 그렇다고 지금 BBIG 관련된 쪽이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강화된다기보다는 강화되는 종목은 몇 개 없죠. 특히 이제 플랫폼주와 함께 뚜렷한 성장을 보이는 몇몇 섹터들만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적인 차원 쪽에서 이제 대응하는 게 더 좋겠다는 관점 쪽에서 그러면 약간 스윙 관점 쪽으로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수익률 나오게 되면 정리하는 전략 쪽으로 보면서 일단 움직이는데 또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체크를 해보자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포인트 저희가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제 업종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볼 텐데 제지주 먼저 볼까 해요. 네. 오늘 무림 PMP, 한창제지, 신풍제지, 대형포장 모두 이제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주가 강세 배경이 뭘까요? 네, 일단 무림 PMP 같은 경우는 펄프 가격과 거의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일단 가장 실적과 여러 가지 변화는 무림 PMP가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나머지 종목은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 테마주로 였기나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걸 네. 배제하고 기업 내용만 관련돼서 봤었을 때는 일단 최근 들어서 펄프 가격들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 또 이어가는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최근에 펄프 가격의 흐름 대비해서 무림 PMP가 좀 덜 가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오늘 빠른 반영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특히 오늘 주말 사이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한솔재지 같은 경우도 백판지라고 하는 쪽에서 가격을 이제 10% 인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이런 이제 제조업종들도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어떤 단가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시장에는 훈풍이 불었는데 그래도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쪽으로 계속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 쪽에서는 그 수요가 탄탄한 쪽,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백판지나 뭐 특수지, 아트지 이런 쪽이 아니라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성장은 골판지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골판지에 대한 흐름들 계속 체크하시되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또 어느 정도 눌림목이 거의 완성되는 기간까지 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죠. 이런 구간 쪽에서는 한 번쯤 관심을 갖자라는 쪽에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아시아제지나 삼보판지 이 정도쯤이면 한번 탄력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제지와 삼보판지로 좀 종목을 축소해 주셨고요. 국제 파이프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오늘 주가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치 테마주 얘기하셔서 제가 빠르게 찾아보니까 네. 한창제지가 박용진 의원 테마주로 조금 묶여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젊은 분들이 부각을 네. 받나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제지주였고요. 다음 또 시장에서 볼만한 특징 업종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또 지난주부터 시장에서 약간 다시 고개를 드는 게 2차 전지 배터리 쪽 네. 이쪽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BBIG에 들어가는 섹터네요. 네, 가장 먼저 네. B가 배터리인가요, 바이오인가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네. 다 B자에 해당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들썩이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금요일 날 보게 되면 종가가 급변하는 종목들이 많았죠. 이 관련된 섹터 쪽에서 삼성 관련된 이제 ETF 쪽에서 이를 또 리밸런싱이 나오다 보니까 좀 뭐 여러 가지 조정 과정 쪽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들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또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LG화학이 여기저기 또 선전하고 있는 모습들 나오기 시작하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전기차 메이커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아마 뭐 테슬라가 독주를 했었고 나머지 이제 포드나 GM 같은 기존의 자동차들이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쪽에 라인업을 강화시키면서 뛰어들어는 거 가는데 여기다 이제 좀 더 다양화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뭐 픽업 트럭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송용 트럭 거기다가 이제 배달용 트럭까지도 미국 업체 쪽에서 뭐 로즈타운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쪽에서 이제 점점 더 전기차는 만드는데 전기차는 솔직히 어느 정도 설계만 해서 만들어냈고 그에 적합한 어떤 용도에 맞게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전지죠. 이 배터리 쪽은 일단 지금 만약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떤 발주를 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 쪽이 몇몇 회사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그렇다고 지금 어떤 중국의 CATL 쪽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아마 우리 배터리 3사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기회는 점점 더 많아지는 건 현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수주 소식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터리 관련된 2차 전지 쪽은 항상 주가가 어떤 이런 성장성을 반영해서 그대로 추세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최근에 보면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계속 또 흔들렸다가 이를 또 넘어서고 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노이즈 날 때마다 사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지난번에도 어떤 단기 매수 관점 쪽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일단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여전히 어떤 관점은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메이커도 중요하겠지만 메이커보다는 어떤 소재 쪽으로 계속 여전히 메이커가 소재를 계속 확장하면서 나오는 부분들은 당연히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쪽을 계속 관심이 갖자란 쪽에서 한 종목만 고르라. 뭐 이것저것 어려운 없이 한 네. 종목만 고르라고 하게 되면 양극화 물질의 강자 에코프로 BM이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조금씩 더 어떤 변화가 나오는 건 또 SKC의 동박 관련된 쪽 또 구리 가격이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수익성에 대해서 개선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게다가 또 양극재 쪽의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어떤 지금 또 투자를 잘했는 상황 쪽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실적이 안 나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가파르게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이런 업체들의 특성을 비교를 해서 소재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뭐 투자 매력도로 봤을 때는 배터리셀 업체보다는 이제 소재 쪽이 더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또 LG화학 같은 경우는 네. IPO가 있죠.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나오는 IPO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기를 계속 두들겨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마 탄력은 제일 좀 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에서 내가 한 종목을 꼭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김민수 대표님의 투자 의견과 더불어 전략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업종 봤고요. 이제 특징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다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좀 상장 폐지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네. 네. 좀 복잡해졌는데요. 네. 가상화폐 시장 쪽에서 또 안 좋은 얘기도 국내 쪽에서 나왔다가 또 이제 앨런 머스크는 또 지금 다시 비트코인을 결제로 채택한다는 얘기 때문에 또 상승하고 좀 복잡하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다날을 봤었을 때 다날이 그동안 또 이제 페이코인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가상화폐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변화가 나왔는데 이쪽이 또 지금 보니까 업비트인가요? 여기서밖에 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퇴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제 부담감은 있겠죠. 근데 이게 원화 거래에서만 제외가 되고 BTC 그렇습니다. 거래에서는 또 존재한다면서요. 네. 근데 약간 만약에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또 복잡해지죠. 그렇게 되면은 한 번 더 거치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전자지갑에서 한 번 더 돌려서 네네.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한 상황들이 나오는 관점에서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단화를 봤었을 때 뭐 적자가 크고 뭐 지금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회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특히 지금 지난 단활이 움직였을 때 동향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나 그 가상화폐가 움직이면서 갔었던 가격대의 흐름들이 같이 반영된 흐름들을 여기 지난 한 두 달 동안에 이어갔고요. 그래서 그 이하로 만약에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6,000원대 밑에 정도 이 어떤 프리미엄 가상화폐 관련된 프리미엄이 제거되는 관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트레이딩 기회는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되 아직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오늘 양봉 패턴으로 다시 좀 돌아가긴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지금 월봉 차트고 지금 네. 일봉 차트로 바꿔주셨네요. 네, 이게 일봉이고요. 네. 말씀드렸던 게 월봉입니다. 네, 맞아요. 말도 네. 안 하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런 프리미엄이 훼손돼서 들어온다라는 가격대 쪽에서는 오히려 공략이 가능한데 지금은 약간 가격이 좀 어정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관방으로 보시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9% 급락으로 시작을 했고 장중에 13% 넘게 밀렸는데 다행히도 좀 낙폭을 줄이며 현재는 5%대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의 공략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시장에서 계속 요인은 성장주 쪽의 변화가 계속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쪽에 과거에 또 BBIG 종목 중에서 실적 그렇게 크게 안 꺾이고 성장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관심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한때 강한 흐름을 구가했던 NHN 한국사회부결제 이쪽도 한 번쯤 이제 또 서서히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NHN 한국사회부결제 같은 경우는 올해도 성장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다 컨택트 쪽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냥 배달 시켜 먹던 거 여전히 네. 또 시켜 먹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업이 이게 한 480억 정도 작년 대비해서 20% 이상은 성장한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여전히 기회 요인들은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한 53,500원대 전후 접근하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다시 지난 고점대 영역까지 들어오는 한 65,000원대 부근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8,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자결제 관련주에서 한 종목을 골라주셨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였고요. 목표 주가는 65,000원 맞죠? 네, 그 정도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65,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놓고 주가 흐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민솔 대표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또 연부장님 오시거든요. 네. 오랜만에 인사 나누고 가시죠. 네, 앉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10시 30분부터 염승환 부장님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